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동아시아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고 있는 핵심 이슈, 바로 외국 자본의 중국 탈출, 일본 기업의 대규모 철수, 붕괴하는 중국 제조업과 텅 비어가는 산업단지,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한때 중국은 전 세계 생산과 제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영광의 흔적은 흔들리는 간판과 녹슨 공장 문짝뿐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공장 매각, 철수, 폐쇄라는 안내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외국 기업을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외국 기업에게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닌 리스크 투성이의 위험한 지역일 뿐입니다. 1장 캐논 중산 공장에 돌연한 폐쇄 24년 역사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지다. 중국 SNS에 캐논 중산 공장의 공지문이 올라오면서 지역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공지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환경 급변, 중국 로컬 기업의 빠른 성장, 경영의 한계. 하지만 중국인 직원들의 속마음은 더 솔직했습니다. 경영난, 웃기지 마라. 정치적 위험 때문에 일본 기업이 도망친 거지. 수천 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실직했고 2019년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망뿐이다라는 한탄이 SNS를 뒤덮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폐쇄가 아니라 외국 기업 탈중국화의 핵심 신호탄이었습니다. 2장 일본 기업의 탈중국 행렬, 마치 출구 안내판이라도 있는 듯 캐논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들어 일본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거의 탈출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 중국 판매량 53% 폭락, 연간 7영대 수준이라는 참담한 기록. 결국 중국 시장 완전 철수 및 공장 폐쇄. 파나소닉, 중저가 가전 라인 중국 생산 중단. 텐진, 항저우 공장 일부 폐쇄. 중국 업체와 경쟁 불가 선언. 소니, 모바일 서비스 중단. 공식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카테고리 삭제. 샤프, 중국 스마트폰 사업 사실상 종료. 의료 상업용 장비 중심으로 방향 전환. 다무라 전기, 2028년까지 중국 생산 비중을 30% 축소. 멕시코 유럽으로 생산 이동. 이 정도면 중국 산업단지 입구에 탈중국은 오른쪽입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3장 미중일 갈등이 만든 최악의 비즈니스 환경. 일본 기업이 중국을 벗어나는 배경에는 중국의 대일 압박과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중국이 격렬 반발. 중국 해군의 일본 근해 위협. 중국의 일본 여행 위험 경고. 일본 제품 수입 제재 시사. 일본 기업 대상 불시 조사 감사. 기업 입장에서 이런 환경은 사업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를 수준입니다. 일본 기업 임원들의 공통된 말. 중국은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중국이 압박할수록 일본 사회는 오히려 결집하며 대중 강경 노선이 강화되는 역설적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4장 대만 기업의 대탈출 동관장안이 통째로 사라진 도시처럼 변하다. 2025년 11월 대만의 대형 업체 진보덴즈, 킴보가 중국을 완전 철수했습니다. 한때 1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던 공장은 폐쇄 당일 직원들이 N+1 보상금을 받고 떠나는 장면이 그대로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은 그 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광복하지, 푸시돈 PC, 여러 신발 전자 하청업체, 동관장안 일대의 산업단지는 밤이 되면 아예 불이 켜진 건물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중국인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 도시가 하루 만에 죽었다. 5장 폭스콘의 이상 징후. 아이폰의 성지가 조용해졌다. 한때 중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폭스콘. 그러나 2025년 폭스콘은 충격적인 상태입니다. 상가 대부분 폐업, 공장 작업량 급감, 퇴사 행렬, 생산 라인 거의 철거, 아이폰 8 판매 부진단 5만 대. 폭스콘이 조용하다는 말은
중국 제조업이 멈췄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기는 중국 제조업의 심장부였지만 지금은 심장이 퇴진 상태입니다. 6장. 중국 경제는 이미 침몰하고 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51% 감소, 2022년 대비 92% 폭락, 소비 성장률 3.2%,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 사실상 통계 조작, 부동산은 붕괴 중, 도시에는 빈 아파트만 늘어남, 중년 청년 모두 일자리 부족. 중국 경제는 지금 바닥에 난 구멍을 손으로 막으며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7장. 중국 제조업 붕괴는 갑작스런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참사. 중국 제조업이 무너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스스로 외국 기업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예측 불가. 법보다 정치가 우선. 갑작스러운 단속 조사, 전력, 환경 규제, 강화, 반미 반일 감정 조장. 이런 나라에 기업이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8장. 유령 도시가 된 산업단지, 광둥, 장수, 저장, 산둥, 무수한 산업단지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폐쇄된 공장, 텅 빈 기숙사, 문 닫은 상점, 잡초가 자란 공장 부지. 현장은 마치 문명 붕괴 게임의 마지막 스테이지 같습니다. 9장. 중국 정부의 경제 안정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 이유. 중국 정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는 안정적이다. 제조업은 강하다. 외자 유치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실제 도시는 폐허 실업 빈상가뿐입니다. 중국인조차 정부 말을 믿지 않습니다. 10장. 한국과 일본에 찾아오는 포스트 중국 시대. 중국 제조업이 무너질수록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정밀 기계 등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이후 시대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 자본이 중국을 떠나는 만큼 한국 기업에 돌아올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1장. 중국이 맞이할 암흑의 10년. 앞으로 중국은 다음에 3중고를 겪게 됩니다. 1. 제조업 붕괴. 2. 청년 중년 실업 폭증. 3. 부동산 시장 붕괴. 전문가들은 2025, 2035년을 중국 경제의 암흑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2장. 외국 자본은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기업 모두 말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신뢰를 잃은 나라에는 자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13장. 결론. 아시아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국은 중심에서 밀려나고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탈출은 중국 몰락의 시작이며 그 몰락은 중국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붕괴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2025년의 중국을 바라보면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국 제조업의 위기는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이며 외국 자본의 탈출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외자와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자 기업들은 떠났고 중국 로컬 기업은 기술 혁신 대신 복제저가 경쟁에만 몰두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며 중년층은 부동산과 빚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는 순항 중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텅 빈 산업단지와 폐허가 된 공장 앞에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중국 중심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이 변화는 한국의 큰 기회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정밀 기계, 신에너지 산업,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공백이 커질수록 한국이 성장할 공간은 더욱 넓어집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몰락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에게 이것은 전략적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은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의 새로운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포스트 중국 시대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릴수록 한국의 공급망은 더 중요해지고 한국의 기술력은 더 높은 가치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외국 자본의 탈중국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다. 중국의 제조업 붕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으며 아시아의 중심은 한국, 일본, 대만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멀어지고 있고 한국은 떠오르고 있으며 세계는 이미 새로운 균형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전략적 대응입니다. 한국은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10년은 한국에게 새로운 성장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